2018년 연초를 뜨겁게 달구었던 평창 동계올림픽이 우리에게 감동과 여운을 선사하고 지난 2월 말에 폐막했죠. 그동안 동계 스포츠의 불모지라고 불릴 만큼 성적이 저조했던 종목에서 값진 메달이 하나 둘씩 나올 때마다 우리 모두 한마음으로 응원하고 또 기뻐하셨을 텐데요. 그중에서도 우리에게 생소했던 컬링 대표팀의 활약상 빼놓을 수 없겠죠. 실제로 대표팀은요, 경기장 시설 미비와 또 지원 부족 등으로 올림픽 출전 전까지 어려움을 많이 겪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불굴의 도전 정신으로 전통 강호들을 꺾고 값진 메달을 목에 건 선수들의 모습을 지켜보면서 우리 모두 함께 감동의 눈물을 흘리셨을 것 같은데요. 그녀들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더 큰 울림으로 다가오는 건 세상의 비관적인 시선에도 굴하지 않고 묵묵히 도전을 이어온 그녀들의 열정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청사뉴스에서는요, 우리 청년들의 멋진 도전을 도와주실 분을 모셨습니다. 김형환 대표님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강연 들려주실 건가요? 오늘은 청년분들에게 필요한 현실적인 이야기, 자신의 이름을 걸고 세상에서 한번 도전해볼 창업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강연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생각이 흐릅니다. 청사뉴스 김형환 대표님의 강연을 큰 박수로 청해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김형환입니다. 이런 질문들을 많이 받아요. 교수님, 저는 뭘 하면 좋을까요? 뭐부터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어디로 가야 되나요? 이런 질문들을 많이 받습니다. 그런 질문들의 가장 큰 요인이 뭘까요? 남이 보는 시선이 가장 크죠. 근데 그 시선을 딱 자르고 나 혼자 마음대로 살기에는 뭐 세상도 너무 복잡하기도 하고 내가 자신도 없기도 하고 주변에 나를 사랑한다는 사람들의 그 수많은 복잡한 조언과 충고들, 그죠? 아마 그게 우리 청년들의 길을 헤매게 만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저는 그분을 잘 모르지만 그분이 저한테 그렇게 질문을 하면 저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일단 혼자 있는 시간을 좀 가지라고 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 가진 동안에 뭐 할까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독서를 굉장히 많이 권합니다. 책을 한번 읽어라. 책은 혼자 있는 겁니다. 그죠? 혼자 읽으면서 우리는 무엇을 경험하죠? 생각을 합니다. 책 속에 있는 주인공을 따라가면서 나를 봅니다. 내가 어디 있는 거지? 어디로 가야 되는 거지? 뭘 해야 되는 거지? 사실 더 혼란스럽죠. 사실 그 혼란스러운 과정 속에 자기 자신을 찾는 것이 첫 번째가 아닌가. 물론 제가 오늘 함께 나눌 얘기는 어떻게 하면 독립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한동안 피상적으로 보면 뭐 여러 가지 독립할 게 많이 있죠. 예, 집에 나가서 혼자 살고 싶죠. 근데 문제는 돈이 없죠. 돈을 만들려니까 일이 없지 않나요? 일을 하려니까 너무 바쁘고 힘들지 않나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일상적인 시간 속에 매여 사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제가 좀 엄한 짓을 하는 것이 하나 있는데 독서가 정말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것과 실제 책을 읽는 것과는 좀 다르죠. 실제로 책을 읽는 것과 이렇게 사람들과 함께 모여서 있는 건 완전 다르죠. 예. 제가 하고 있는 독서 모임입니다. 예. 보시 한번 와도 돼요. 괜찮습니다. 예. 독서 모임에서 뭐를 하냐면 함께 책을 읽고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책을 읽고 그다음에 읽은 것을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한 것을 듣고 들은 것을 쓰고 또 나중에 블로그나 SNS에 올리고 우리가 뭐 하는 거죠? 인간이 갖고 있는 모든 감각을 동원하여 학습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런 학습은 인공지능이 따라오긴 좀 어렵겠죠? 이렇게 하면서 경험을 쌓습니다. 이 독서 모임을 한 6년 정도 했는데 가장 큰 수확은 결혼을 8쌍이나 했다는 사실. 별로 그런 거 놀라지 않나 봐요. 그죠? 네. 이유는 왜 그럴까 했더니 내가 갖고 있는 솔직한 성격의 이야기를 누구한테 의존하듯이 털어놓듯이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책에 있는 팩트에 자신의 감정을 실어서 얘기하는 게 사람들한테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와 카타르시즘을 주더라는 겁니다. 많은 청년들을 오라고 합니다. 한 2년 정도 동안 한번 와라. 바빠서요. 한번 와라. 알바 때문에. 한번 와라. 집안일 때문에. 아니 그 청년은 참 바쁘더라고요. 근데 오랜만에 왔어요.
와서 물어봤어요. 그 왜 이렇게 안 오나? 그때 제가 좀 너무 바쁘고요. 할 일이 너무 많아서요. 마치 되게 열심히 사는 것처럼 보이죠? 예. 제가 그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자네 몇 살인가? 네? 그럼 몇 살이냐고? 27인데요. 그 친구 얼굴을 보고 제가 물어봤어요. 너 몇 년 정도 살았니? 그죠? 예. 몇 년을 살았을까? 뭐라고 대답할까요? 27년 살았습니다. 어때요? 정말 27년을 살아냈을까요? 여러분들은 몇 년 사셨어요? 갑자기 멍하죠, 그죠? 나 몇 년 살았지? 그럼 갑자기 그런 질문이 되죠. 그러면 도대체 산다는 게 뭐죠? 사람은 뭔가 자신의 이름을 남겨야 한다고 수많은 책들에 써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 이름을 남긴 사람들의 언어이겠죠. 이름을 남기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내 이름을 어떻게 남겨야 되는지, 왜 남겨야 되는지, 남겨서 내가 무엇을 얻는지 잘 생각하지 못합니다. 여기 아름다운 학생들이 함께 있는데 공통점이 있습니다. 우린 다 늙습니다. 더 하나의 공통점, 우린 다 죽습니다. 죽음이 끝일까요? 그러면 우리의 삶은 정말 27년을 죽지 않고 살았다면 그게 산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렇지 않다는 거죠. 어쩌면 우리의 삶은 죽음 뒤에가 더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몇 년을 살았는지라는 질문이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나는 정말 몇 년을 살았을까? 그 청년이 저한테 물어봤습니다. 교수님, 그러면 산다는 게 뭡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산다는 건 뭐죠? 죽지 않고 생명이 붙어 있는 게 사는 걸까요? 어렵죠. 저는 산다는 건 갑으로 사는 겁니다. 이 사람도 물어봅니다. 나는 갑이야, 을이야? 참 재밌는 건 뭐냐면 사람들이 자신이 갑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기 학생들도 있죠. 한번 제가 물어볼까요? 대학생들은 갑입니까? 을입니까? 다 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요? 할 게 너무 많고요. 교수님 너무 힘들고요. 과제도 너무 많고요. 시험도 보고요. 도대체 내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하고 결정하는 게 휴학입니다. 군대도 안 가면서 다들 휴학을 엄청 많이 합니다. 갑자기 호주로 갑니다. 호주로 왜 가요? 네, 캥거루 보러 가나요? 뭐로 가나요? 네, 외국으로 갑니다. 중국으로 가고요. 왜 가니? 그랬더니 뭐 영어를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일어를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여행도 좀 다니고 싶고요. 근데 그게 정말 자신의 욕구일까? 아니면 마치 이대로 졸업하면 제가 해봤던 경험을 내가 못한 것 같은 아쉬움일까? 절대 갑이 아니죠. 갑이란 내가 결정해야 됩니다. 사실 대학생들이 갑이냐 을이냐 하는데 정답은 갑입니다. 누가 갑이에요? 돈 내는 사람이 갑입니다. 고등학교 때까지는 을입니다.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대학교는 어때요? 갑입니다. 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 그렇게 못할까요? 껍데기만 대학생입니다. 내면은 고딩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문제는 주변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너 대학생이잖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대학생입니다. 해놓고 나는 학비를 내는데 나는 학교에서 갑이 되지 못하고 질질 끌려가는 을이고. 근데 중요한 건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4년 뒤에 졸업합니다. 졸업 뒤에는 뭐 해야 되죠? 다 취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죠? 취업을 안 하면 안 되나요? 무슨 말씀이세요? 그럼 취업이 잘 돼야 안 돼요? 왜 취업이 안 될까요? 일자리가 없나요? 그런 말 하지도 마십시오. 일자리는 차고 넘칩니다. 무슨 자리가 없어요? 일자리가 아니고요. 부모님 원하는 자리가 없는 거 아닌가요? 졸업 후 3년 된 학생이 날 찾아왔습니다. 정말 일자리가 없어요. 취업이 안 돼요, 교수님. 세상이 너무 각박해요. 2년 동안 몇 개나 넣어봤니? 5개요. 5군데 이력서 넣었는데 100% 떨어졌다는 사실은 일자리가 없는 걸까요? 덜 넣은 걸까요? 5군데 어디 넣었나 물어봤더니 다 텔레비에 나오는 학교들입니다. 부모님들 아는 학교입니다. 아는 회사들입니다. 그거 외에는 넣지 않았다는 거죠. 뭐가 잘못됐죠? 계속 을입니다. 왜 본인이 결정하지 못하죠? 저한테 어떤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좋은 회사 좀 소개시켜 주세요. 그래? 상장회사 어떠니? 너무 좋아요. 그럼 상장회사 리스트 줄게. 네가 지원해 볼래? 네, 감사합니다. 경제신문 하나 줬습니다. 14면에 거기 보면 주식 상장한 회사 리스트 산으로 쌓여 있습니다. 왜 도전을 못 합니까?
그 학생이 어떤 행동을 했는 줄 아십니까? 자기가 가고 싶은 회사에 주식을 샀습니다. 살 수 있잖아요. 예, 그리고 전화했습니다. 그 회사에. 뭐라고요? 저 주주인데요. 신입사원 안 뽑으니까 거긴요. 멋있다. 어때요? 멋있죠? 물론 그런다고 걔가 붙는 건 아닙니다. 예. 하지만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은 거 아닌가요? 근데 왜 우리는 여전히 계속 을로 사는 거죠? 네. 재밌죠? 일자리가 들어보니까 엄청 많네요. 그죠? 문제는 뭐예요? 내가 아는 일자리가 없더라 이겁니다. 갑이라는 건 다른 거 아닙니다. 내가 결정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청년들은 대학교 졸업하면 회사원도 아니고 대학생도 아니고 그걸 취준생? 네, 사람도 아니고 동물도 아니고 중간에 이제 갭이에요. 취준생. 취준생으로 살면서 본인이 정말 진정한 갑이 돼야 되는데 을로 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판단 기준이 바깥에 있더라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다니는 대학교의 등록금이 한 학기 평균 한 4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죠? 예. 이과는 더 비쌀 수도 있습니다. 한 학기에 여러분들이 다니는 학교의 기간은 약 3, 4개월 정도 됩니다. 좀 따져볼까요? 한 달에 나는 100만 원 정도를 내고 학교를 다니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한 달에 100만 원 벌기도 어렵습니다. 어떠세요? 내가 벌기도 어려운데 막 쓰고 있죠. 이유는요. 갑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왜요? 갑이라면요. 내가 그 돈을 내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돈에 책임져야 됩니다. 한 수업의 평균 그렇다면 10만 원 정도 된다고 칩시다. 그러면 10만 원의 수업을 남겨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남길 수 있을까요? 그러면 애들은 다 그럽니다. 학생들은요. 성적이 좋아야죠. 아니에요. 성적 안 좋아도 돼요. 남으려면요. 앞에 앉으십시오. 남으려면요. 일찍 도착하십시오. 이건 대학생이 갑으로 사는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똑같은 돈 내고 늦게 오고요. 똑같은 돈 내고 뒤에 앉고요. 똑같은 돈 내고 졸고요. 어때요? 그건 남기지 못하는 사업이죠. 본인이 갖고 있는 갑이라는 위치를 10분 발휘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학교 다닐 때 오지랖이 좀 있었어요. 오지랖이 뭔지 알아요? 학교 바깥의 세상이 너무 궁금했어요.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관심이 사업이나 창업이나 경영 이런 관심이 있어요. 하지만 저는 경영학과는 아니었습니다. 근데 우연히 이렇게 뒤지다 보니까 신문 검색에 경영자들이 모여서 하는 무슨 컨퍼런스가 있대요. 주제를 보니까요. 막 가슴이 뛰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입장료가 너무 비싸요. 그 당시에 제가 알기로는 한 2, 30만 원 정도 했던 것 같아요. 가고는 싶은데 돈이 없잖아요. 어떻게 했을까요? 포기했을까요? 근데 사실 돈뿐만이 아니고요. 수업 시간도 사실 걸려 있었습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일단 가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요. 주최 측에 전화했습니다. 뭐라고 했을까요? 불쌍한 소리로 얘기했어요. 저 대학교 2학년인데요. 돈이 없어요. 저 거기 정말 듣고 싶은데요. 저 좀 어떻게 참여해. 이렇게 얘기를 하면 주최 측이 저한테 뭐라고 할까요? 이름과 학교를 물어본 뒤에 몇 시까지 양복 입고 올 것. 끝. 양복 입고 나타났더니 일단 청소를 시키더라고요. 전단지를 뿌리게 하고요. 약간의 알바를 띄고 저는 강의를 들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였죠? 수업 시간이에요. 제가 교수님한테 가서 수업을 빼달라고 얘기했을까요? 그냥 수업을 뺐을까요? 그냥 수업을 뺐습니다. 말씀은 들었습니다. 오늘 제가 수업 못 들어갑니다. 그때 선생님이 그러더라고요. 왜 못 들어가냐? 여기 갑니다. 신문지를 줬습니다. 야, 네가 사장이냐? 거기 뭐 하러 가냐? 그 교수님은 저를 그냥 허가 아닌 허가를 해준 거고 저는 포기하고 간 겁니다. 왜요? 제가 내는 학비보다 제가 하는 경험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기준을 갖고 하다 보니 눈치를 많이 보는 거죠. 그리고 혹시 이러면 아버지의 체면, 혹시 이러면 엄마가 상하거나 아니면 다른 친구들은 어떻게 볼까? 제가 절대로 어떤 직업을 폄하하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정말 내가 그 업의 가치를 두고 결정하는 거 이거예요.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볼 때 그것이 장땡이라고 하니까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만약에 합격이 되면 만족할까? 그때는 또 헤맬 텐데. 계속 연속이겠죠. 그죠? 저는 여러분들 어떤 전공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자네 전공이 뭔가? 네, 저 영문학과 나왔습니다. 그래. 어떻게 그 전공을 하게 되었는가? 네. 아니, 그걸 어떻게 전공했냐고? 네, 영문도 모르고 전공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영문도 모르고 전공하나? 네. 옆에 있는 친구가 물어갑니까? 저는 불문학과입니다. 저는 이유 불문하고 들어가 있습니다. 어때요? 여러분들 전공 선택할 때 그 전공에 대해서 책 한 권이라도 읽고 선택합니까? 주변 사람들의 편견에 의해 선택합니까? 왜 인생이 계속 이렇게 혼란해지죠? 뭘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바꿔야 할까요? 제가 오늘 함께 얘기하고자 하는 게 뭐죠? 독립과
자유입니다. 독립이라는 걸 결과로 두지 않으면 과정은 매우 복잡해집니다. 저는 고등학생들에게 이런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너는 40대에 창업할 거야. 어떻습니까? 창업 안 해도 돼요. 너는 40대에 독립할 거야. 네 이름을 걸고 어떤 일을 할 거야. 라고 하면 과정은 아주 단순해집니다. 굳이 부모님이나 다른 사람들이 인정하는 회사나 대학을 갈 필요도 없고요. 형식적으로 시간을 낭비할 필요도 없습니다. 뭐만 하면 됩니까? 내 역량을 키우는데 집중할 수 있더라는 거죠. 그게 안 되면 우린 망망대해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십시오. 나는 왜 복잡할까? 첫 번째는요. 내가 어떤 결정을 하고 있는가라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결정을 안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만약에 이 망망대해에서 어디로 가야 될지를 결정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러면 아무 일도 안 벌어집니다. 아니요.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고 내가 아닌 누군가에게 결정을 당합니다. 누구한테 결정을 당할까요? 그럼 또 부모님 하려고 그러죠. 누구한테 결정을 당하냐면 내가 결코 원하지 않는 결과로부터 결정을 당합니다. 내가 결코 원하지 않는 결과는 있나요? 뭐 목표나 비전도 되게 중요합니다. 청년들에게 중요하죠. 그런데 여러분들 주변에 내가 결코 원하지 않는 결과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가 모르고 있다는 거죠. 존재합니다. 결코 원하지 않은 결과가 뭐죠? 제가 가끔 우리나라의 어느 대학의 여자 대학인데 1년에 한 번씩 가서 취업 특강을 해드리도록 합니다. 4학년들 다 저 체육관에 다 앉아 있고요. 네. 자, 지금부터 5년 뒤 자기 나이를 쓴다. 난리 납니다. 5년밖에 안 되는데 5년 뒤 자기 나이를 씁니다. 난리 납니다. 끔찍해요. 말도 안 돼요. 어떻게 내가 30이라니. 뭐 난리가 납니다. 제가 한 학생 물어봅니다. 더 끔찍한 얘기 해줄까? 뭔데요? 5년 뒤가 지금하고 똑같은 거야. 왜 그 생각은 안 하죠? 5년 뒤가 지금하고 똑같아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없을까, 있을까? 이거는 여러분들의 5년 나이 더 먹은 언니 보면 알지 않아요? 저 언니나 나나 똑같네. 아직도 직업도 자기 갈 길도 자기 결정도 전전긍긍 똑같지 않아요? 그거 질문이에요. 어떻게 살면 5년 뒤가 지금하고 똑같을까요? 아무것도 안 하면? 아니요. 지금처럼 살면. 지금처럼 살면 5년 뒤는 똑같아집니다. 그때도 계속 부모님은 계시겠죠? 부모님은 계속 잔소리 할 거고요. 사실 부모님보다 여러분들에게 잔소리하는 대상이 누군가 이렇게 봤더니 이모와 삼촌들이야. 아무 인생에 쓸데 없어요. 자기도 바빠. 무슨 얘기하는지도 몰라. 근데 그냥 그 한마디. 뭐 하면 장땡이라더라. 뭐가 안정적이라더라. 너는 뭐만 하라. 왜 그렇게 남의 인생에 간섭하죠? 이유는 여러분들이 비어 있어서 그래요. 여러분들이 충만해야 되는데 비어 있다 보니까 하여튼 주변에서 여러분들을 사랑한다는 명목으로 대신 결정을 해주는 거예요. 행복할 수 있을까요? 중국집 가서 뭐 드실래요? 아무거나. 여러분 아무거나라고 얘기한 거 결정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짜장면 짬뽕, 짜장면 짬뽕 나누다가 나한테 오는 건 내가 싫어하는 울면이 나를 선택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죠? 이건 뭐죠? 내가 결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결정을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내가 알아요. 왜요? 결정을 잘못할까 봐 그래요. 결정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짜장면을 먹으면 짬뽕이 생각나지 않을까? 짬뽕을 먹으면 짜장면이 생각나지 않을까? 그죠? 이 남자친구를 선택하면 저 남자친구가 도망가지 않을까? 저놈을 선택하면 이놈이 아프지 않을까? 그죠? 여기를 H 모 그룹을 들어가면 S가 되지 않을까? S가 들어가면 H 계속 혼란스럽죠. 사실 결정을 잘하는 방법은 없어요. 결정을 잘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왜? 예측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내가 한 결정을 옳게 만드는 방법이 있어요. 그건 바로 내가 한 결정에 책임을 지는 겁니다. 어떻게 책임을 져야 될까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독립적으로 산다고 했을 때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집 나오고 싶죠. 혼자 살고 싶지 않아요? 혼자 살고 싶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렇죠. 혼자 살고 싶죠. 근데 문제는 돈이 없잖아요. 방법 알려줄게요. 어떻게 하냐면 동네에 부동산 하는 데 가셔서요. 우리 집이 얼마인지 물어보세요. 그리고 방에 평수 있죠. 재세요. 방으로 딱 재서 이 평이면 월세가 얼마 나오는지 보세요.
그다음에 그 월세의 3분의 1을 현금으로 엄마한테 주세요. 그러면 그날부터 어머니는 잔소리 안 합니다. 깔끔하죠, 그죠? 그럼 문제는 그 돈을 벌어야죠. 잘 들으세요. 내가 결정하지 않았습니까? 책임지는 건요, 돈을 벌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알바를 하든 뭘 하든 나가서 그 돈을 벌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 돈을 버는 과정에서요, 아마 돈이 얼마나 아까운지를 알 겁니다. 그럼 아마 방을 엄청나게 잘 쓸 겁니다. 제가 무슨 얘기 하는 줄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결정하는 게 되게 두렵지만 내가 한 결정이, 잘 들으세요, 옳게 만드는 건 내가 책임지는 겁니다. 저는 방학 때마다 이렇게 우리 경영자분들의, 우리 회원분들의 자녀들, 다 여러분 같은 90년대생들, 다 90년대생들이죠. 그죠? 90년대 청년들 대상으로 창업이나 경영 교육을 좀 합니다. 열정 캠프라고 그래서 많이 옵니다, 학생들이. 근데 그 학생들이 와서 이렇게 캠프에 참여할 때는 3일 동안 하는데 큰 명찰을 줘요. 명찰은 이름도 들어가지만 학교도 들어갑니다. 학교 캠퍼스도 듣습니다. 목걸이를 계속 감추고 다녀요. 왜 그러니? 너 무슨 학교니? 저 말씀드려도 모르실 거죠? 아무도 모르는 학교입니다. 왜요? 내가 다니는 학교가 창피하다 이겁니다. 본인이 결정했나요? 솔직히 얘기하면 수능 점수가 결정했죠. 수능 점수에 의해서 본인이 결정한 거 아니겠습니까? 왜냐면 붙어도 안 갈 수도 있잖아요. 마음에 안 들죠? 그러니까 이걸 왜 가립니까? 마치 이것이 내 인생 같은 거예요. 저는 막 뭐라고 합니다. 뭐라고 그래요? 학교가 지방대지 인생이 지방대냐고. 수능 때 점수가 적었다면 그만큼 많이 놀고 경험한 거 아니에요? 전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다면 나는 그 과거에 책임지려면 지금부터 시작하는 것이 옳은 결정을 만드는 거예요. 왜요? 그럼 뭐 꼭 지방대 나가면 인생이 다 망한 건가요? 우리나라 지방대가 더 많은데? 저도 지방대 나왔는데? 아니죠? 더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데 대학원 가면 되잖아요. 그게 아니면 돈을 벌든지, 그게 아니면 실력을 쌓든지. 내가 어디서부터 시작했는지가 중요하지 않아요. 그 시작에서부터 내가 책임지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책임지면 그 문제는 해결됩니까? 안 됩니까? 이거죠. 그 문제는 반드시 해결되게 되어 있다는 거죠. 이 해결이 된다는 사실은 뭘까요? 내가 뭔가의 성과와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뭘 좀 잘하나 이렇게 보면 학교 다닐 때 어학을 좀 잘했어요. 말 좀 하죠. 네. 중국어와 러시아어를 좀 잘합니다. 별명이 빨갱이였습니다. 그렇겠죠. 근데 어느 정도 잘해야 되나라고 할 때 그 당시에는 중국어나 러시아가 이 어떤 성적 기준이 없었어요. 요즘은 HSK 뭐 이런 게 있죠. 그때는 그런 게 없었어요. 저 나름대로 세웠던 기준은 하나. 뭐였냐면 내가 몇 분 동안에 그 언어를 떠들 수 있는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언어를 배우고 저는 여행을 떠났습니다. 여행을 엄청 열심히 했어요. 근데 여행을 하는 과정에 보니까 여기 써 있는 이 세 가지가 다 이루어지더라는 겁니다. 아, 이 사진 속에 있는 아이들은 누구냐면 둘 중에 한 놈은 제 딸입니다. 제 딸이 94년생이니까 25살이죠. 예. 하고 있는 일은 자칭 여행 크리에이터, 유튜버입니다. 그런데 법적으로는 백수입니다. 어때요? 되게 자유롭죠. 너무 자유로워요. 직장 생활을 좀 하다가 나오고 알바를 좀 하다가 나오고 결국은 약간의 과정에서 좀 이렇게 방황을 하다가 본인이 정말 가슴 뛰는 일을 선택한 것이 바로 여행입니다. 우리 딸 이름이 수인인데 수인아 너는 그 여행을 좋아하니? 그랬더니 뭐라고 그래요? 여행을 가면요 아무도 내게 어느 대학 나왔는지 물어보지 않아요. 여행을 가면 나보고 아무도 몇 살이냐고 물어보지 않아요. 여행을 그렇게 오랫동안 다니면 거기서 만나는 사람들이 결코 너 지금 뭐하고 있느냐고 물어보지 않더라는 거죠. 어때요? 되게 자유롭죠. 근데 그 얘기 듣는 건 잠깐입니다. 오늘 뭐 먹지? 본인이 결정해야 됩니다. 맞죠? 어디로 가야 되지? 본인이 결정해야 됩니다. 시베리아 횡단철도를 타고 지난달에 왔더라고요. 제정신이 아니죠. 여자애들 둘이. 그 영상을 보니까 그 한 칸에 세상에 걔네들 둘 빼고 다 남자야. 그 남자도 뭔지 아세요? 여러분 러시아 군인 봤어요? 러시아 군인과 일주일 통에 한 깡통 속에서 다녔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만큼 더 자유로운 게 어디 있어요? 되게 부러운가 봐요. 도전해 보세요. 네. 중요한 건 여행을 떠난다는 건 바로 이거예요. 결정이에요. 저는 그렇게 저도 사실 제 피를 좀 닮은 셈이죠. 저도 학교 다닐 때 여행을 무척 좋아했습니다.
중국 가서 여행하는데 6개월 동안 기차만 타고 다녔어요. 땅보다 철길을 더 오랫동안 담긴. 그런데 여행을 떠나면 현재 있는 자신의 삶을 떠나면요. 결정하게 되어 있고요. 내가 결정해서 잘못될 때도 그 결정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게 그 결정에 책임지는 일입니다. 잘못 갈 수도 있죠. 엉뚱한 기차를 타고요. 이틀을 엉뚱한 방향으로 갔어요. 어때요? 환장하는 거죠. 그러나 내가 책임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게 좋은 경험이었다라고 자기한테 일러줘야 됩니다. 해결은요. 이틀을 엉뚱한 길로 가고 되돌아와야 됩니다. 되돌아올 때는 마음이 어떨까요? 힘들죠. 여러분 힘든 일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 한번 따라해 볼래요? 힘든 일은 힘들게 한다. 어려운 일은 어떻게 해야 돼요? 빙고 어려울게 하는 거예요. 복잡한 일은 어떻게 해야 되죠? 그렇죠. 그게 해결하는 일이에요. 물론 그 과정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내가 결정져야 되고요. 내가 책임져야 되고요. 내가 해결해야 되고요. 그러다가 인생 끝나면 어떡하죠? 맞습니다. 우리는 아마 그러다 인생이 끝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의 인생이 끝나고 났을 때 누군가가 그가 정말 자유롭게 살고 정말 독립되었던 삶으로 따라갈 겁니다. 하는 자유도 있지만 안 하는 자유도 있습니다. 대충 하는 자유도 있습니다. 더 열심히 하는 자유도 있습니다. 사실 우리 삶에 이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는 거는 절벽 타는 것보다 쉽지 않나요? 절벽 타는 것보단 시간이 걸릴 수 있지만 계단을 올라가는 건 누구나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나 그 길을 갈 수 있는 건 사실 아니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 삶에 가장 중요한 거, 내가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그죠? 무엇을 결정할 것인지, 또 하나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또 그걸 통해서 내가 얻고자 하는 삶의 수확은 무엇을 만들 것인지, 저는 그것이 여러분들이 인생에 정말 진정한 자유와 진정한 독립을 만들어낼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독립하고 싶습니까? 일단 그렇게 독립을 선언하면 삶이 아주 힘들어지지만 힘든 일은 어떻게 한다? 힘들게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시겠죠? 힘내십시오. 네, 감사합니다.